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CPI 발표 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간밤에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는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 104.9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늘 5월 인하에 나선다는 전망은 35%로 전일의 52%에서 큰 폭으로 후퇴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어떤 전략을 좀 챙겨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는 852만 배럴로 예측치와 이전치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하며 예측치인 4.1%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존의 4분기 GDP 속보치는 예측치에 부합한 0.0%로 나왔고 12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6%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의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잠시 후 0시 30분에 발표됩니다. 네, 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도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 주의 중심 수요일엔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자, 어쨌든 2023년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잘 화이팅 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CPI 1월 CPI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어제 3대 지수가 낙폭을 상당히 많이 키웠죠. 네, 오늘은 또 풀이장이 열리면서 아직 미장 개장 중이지만 상당히 좀 올랐다가 좀 약간의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자, 그만큼 시장이 혼돈스럽다는 얘기죠. 자, 그럴수록 어떻게 돼? 우리가 신중하게 어떤 전략을 짜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마음 자세로 매매를 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은 어떤 변곡,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많이 이어졌지만 아직은 하락장에 논하기에는 약간의 좀 어폐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럴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상당히 복잡하죠. 자, 노란톡에 미리 들어오십시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 드리면서 향후 투자 전략, 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때까지 깔끔하게 어떤 수익 전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마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벌써 설날을 좀 보내고 나니까 2월 중순이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떠한 수익들을 좀 챙겼을까 좀 돌아보게 된다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혼자 보내지 마시고 마스터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러한 시장들 겪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아래 QR코드 방송 내내 나갈 예정이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이 QR코드를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부터 이슈와 현재 자리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0.58%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7,7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9시 9분경에 17,811포인트까지 올라가 주기는 했지만 지금 좀 상승 추세를 살짝은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들 먼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prices lost more than
Expected January Inflation Outlook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이 헤드라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하루 동안 뜨거웠던 CPI의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1월의 CPI가 전월보다 0.3% 올라가면서 직전 달과 예상치였던 0.2%를 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로 예상치였던 2.9%보다도 상승률이 가팔랐습니다. 근원 CPI 상승률도 전년 대비 3.9% 그리고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미국 노동부는 1월 CPI에서 주거비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LPL 파이낸셜의 전략가는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웰스파고는 연준이 물가 지표의 연속성을 강조한 만큼 한 번의 결과가 예상을 좀 바꿀 수는 없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사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올해 미국의 주가가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월가의 전문가가 What will trigger the next bear market, 약세장, 이 베어 마켓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수를 제시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러셀 크래크전 헤지펀드 매니저는 일본 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할 때, 즉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 실질적인 약세장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과거 1999년대에 연준이 높은 금리를 유지를 했음에도 닷컴 버블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때 일본은행이 1990년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버블이 꺼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본은행이 1996년에 금리 인상을 시도했을 때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이 미 연준보다 BOJ의 대차 대조표에 따라 움직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맞선이가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간밤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많은 외신들에서 주거비가 인플레이션의 방해를 좀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의견들에 더해서 주택 가격에 반등할 수 있는 위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유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비가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고 좀 더 핵심 강의로 또 이제 CPI 또 심층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자, 주거비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원인은 딱 금리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어떻게 임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어떤 론을 일으켜서 계속 이제 주택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렌트 사업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거, 우리나라 상황이 똑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우리 상태는 별로 안 좋지만, 자, 어쨌든 뭐 작년 11월, 1월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입으로 익으면서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야, 이때가 골든 타임이다 하면서 주거를 이제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연준 이제 파월이 항상 얘기를 했어요. 작년 10월부터, 9월, 10월부터. 자, 주거비가 문제다.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주거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미 노동부 통계에서 보니까 지금 12개월, 1년을 따져봤을 때 지금 평균 0.6% 상승 중에 있다는 거예요. 주거비가. 그만큼 상당히 그 원인 때문에 지금 이제 CPI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회귀를 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빚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됐든 금리를 인하를 할 거는 분명히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또 되풀이 된다면, 자,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됐든 지금 줍줍을 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주거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거다로 좀 판단을 해보고요. 자, 1월 달보다 더 심각한 거는 저 2월 달로 바라봐요. 자,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그 답을 좀 이따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CPI 관련해서 주거비와 관련된 이슈들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심층 분석해 드리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란투빵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일매일 이러한 분석들 빠르게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면서 뉴스 기사 분석하지 마시고요. 노란투빵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슈 체크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1000명 맞순인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사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이 BOJ가 금리를 인상할 때 시장은 약세로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마수님,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떤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 기사일까요? 자, 이거는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결국에 전 세계의 어떤 이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증시의 향방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엔화가 상당히 약세였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젊은 층들이 일본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갔고, 뭐 어느 동네는 뭐 한국 사람이 한 물방 고기반이라고 한국 사람 무지하게 많은 상황들. 네.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뭐 반도체 삼성도 역전하고 있고, 자, 잃어버린 30년을 일단 찾아가고 있죠. 여전히 이제 일본 증시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십몇 년 동안 그죠? 디플레이션에 사로잡혀서 계속 제로 금리, 그러니까 YCC 정책이죠. 제로 금리 정책을 상당히 많이 펴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이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고민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랑 똑같죠.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뭐 주변 국가들, 그죠? 그런 국가들한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럼 달러 가치가 또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금리 가치도 동반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자금들이 어떻습니까? 역으로 따져서 일본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럼 이제 미국은 둘째치더 신흥국들, 그죠? 그런 국가들이 상당히 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근데 상당히 이것도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자, 어쨌든 제로 금리를 통해서 일본 기업들이 많이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금리를 상승을 만약 시킨다. 그래도 저 일본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지금 많이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고금리를 감수를 하면서 대출하겠다. 오히려 역으로 따지면 또 일본 증시에 또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스물스물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굳이 제가 보기에는 네. 자, 어쨌든 아까도 말했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입장에서 자, 일본이 나홀로도 금리를 올릴까라는 저는 퀘션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이슈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지표에 봐야 될 사안들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상반기, 그죠? 5, 6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엔화의 어떤 향방들을 달러 인덱스하고 비교하면서 가져가야 되지, 지금은 조금 앞서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러한 기사들 혼자서 분석하시다 보면은 한쪽으로 또 쏠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30년을 일본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섣불리 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노란투빵 들어오셔서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실시간으로 해석 좀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슈까지 분석을 해봤으니까요. 바로 방향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오늘 뉴스 중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미국 증시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매도 시그널을 들어주셨어요. 이 이슈 좀 함께 풀어주시면서 시그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차피 이 은행들, 그다음에 증권사들, 그죠? 어떻게 고객을 돈을 가지고 어떤 부의 가치를 세우는 기업들의 말을 여러분 웬만하면 안 믿는 게를 제가 권장드릴게요. 자, 고객이 떠나면은 고가의 네. 곡식이 마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그 사람들만의 얘기고. 자,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 지금의 주체는 누굽니까? 지금의 주체는 누구예요? 연준이죠. 그죠? 그럼 연준의 말을 믿어야죠. 그죠? 자, 안 믿으면 결국엔 나중에 엄청난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말을 믿고 가자. 그럼 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월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올해 3번 정도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따져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준의 말을 믿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목요일, 금요일은 좀 봐야 되겠지만 오늘 데이터가 상당히 혼재될 가능성이 높고요. 11시 반에 또 연준 연설이 있고 또 자정에 또 있어요. 또 새벽 6시인가 또 있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3월 FOMC를 바라보고 오늘 CPI, 어제 CPI를 보면서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도를 들은 거고요. 자, 근데 일단은 11시 반이 되기 전까지 시장이 상당히 혼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들어가 보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자, 아까 한 21시 정도에 일단은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영망치가 일단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한번 봉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는 이제 쌍봉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죠? 패턴, 하향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하향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봤을 때 17,800을 돌파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7,811을 살짝 터치했다가 지금 17,777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럼 한 번은 또 얘는 또 변동을 주겠죠. 왜? 아직은 어닝 시즌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큰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 자체는 그죠? 약간의 어떤 상승의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 있다. 왜냐면 매수 포지션이 지금 많이 옵션에 몰려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좀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진입을 하신다면 매도를 일단 보시고요. 네. 17,785에서 17,795 사이가 오늘 밴드가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죠? 수익을 가져가실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수익을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오늘 17,740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수익을 내준다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 아직은 장기 이평선들, 120 이평선, 60 이평선, 요게 아직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추세가 아직은 약 상승에 있죠. 지금 뭐 등락률이 0.56에 있잖아요. 그죠? 아직은 모르겠으나 자, 11시 반 되면 급변동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그 밴드 폭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한 가지 또 팁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시장을 접하다 보면 좀 무섭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미국장 미장 열릴 때 엄청나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웬만한 초보자분들 매매 쉽지 않아요. 자, 프리장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럼 오늘 팁 하나 드릴게요. 매매 팁. 자, 저점에서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 보시니까 제가 한 2시 정도 자,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은 거의 없죠, 지금.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제가 저점에서 우리가 골든 크로스 때 잡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 저점이 나왔죠. 나오면서 계속 매집을 했죠. 매집을 한다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매집을 한다는 거는. 얘가 어딘가를 방향을 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팁은 딱 2가지만 보시면 돼요. 뭐냐? 자, MACD 매수의 시그널 나왔죠. 그 다음에 캔들선, 5일 이평선 제가 말씀드려요. 2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나오고 안착을 해줬다는 양봉 안착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짧게 내시면 공부도 해가면서 수익도 소소하게 챙겨가면서 할 수 있다. 굳이 초보자님에서 미장 열릴 때
부담 가지면서 할 필요 없어요. 다 모든 게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밟아가면서 현명한 투자해라.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기법에 대해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그래서 왕초보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팁까지 더해서 나스닥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방향성 체크해 주시고요. 노른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자리값도 또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매매 전략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른톡방 들어오셔서 마선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0707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루드 오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0.36% 올라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78.14달러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출렁거림이 좀 보여집니다. 77.63달러까지 8시 40분경에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내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잠시 후에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일과 관련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된 이슈 입니다. 헤드라인 보시면요. Oil prices rise despite stubborn US infl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미국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낮은 금리는 일반적으로 석유 수요를 촉진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되는데 간밤에 금리가 급등했지만 유가의 상승 요인이 더 많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오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225만 배럴로 내년에 원유 수요는 하루 185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달의 전망치와 좀 같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오펙이 감산을 번복하지 않는 한 올해에는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라고 기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중국의 경제활동, 또 세계 항공사의 여행 회복세, 또 탄탄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 원자재 여건이 올해 원유 수요 증가에 핵심적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중동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휴전에 관한 회담과 관련해 CIA 국장 윌리엄 번스를 카이로로 파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보고 왔습니다. 일단 관련된 이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지금 금리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어제까지 7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랠리 이유를 좀 어디서 좀 찾아봐야 될지 기사에서 많은 이유를 좀 드러내고 있는데 어느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까요? 네. 저 오늘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네. 꼭 저만 나오면 유가가 오릅니다. 왜 네. 이럴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고. 네. 자, 어쨌든 뭐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돼 있어요. 유가는 그죠? 맨날 똑같은 이슈가 이번 주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한 3-4개 주제죠. 그런 주제가 이제 매주 반복이 되면서 가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지금 이제 견고한 인플레 불과 상승했던 요인은 결국엔 지금 아까 말 중동발 이슈가 아직 해소가 안 됐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든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어떻습니까? 감산 정책을 무조건 지속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그냥은 양보 안 할 겁니다. 뭔가 대가를 받겠죠. 그 대가는 뭔지는 전 모르겠으나 자, 그때가 그 대가를 받을 때까지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장기 레이스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가 참 빠르네요. 벌써 2년 됐어요. 2년. 그죠? 그때만 해도 막 2주면 끝나기 때문에 번역 2년 됐어요. 자, 이스라엘 전쟁도 28 전쟁도 보세요, 지금. 벌써 끝나야 되는데 벌써 몇 개월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홍해대 이슈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주변 상황들, 이 유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주변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든 냉정히 따져봤을 때 어떻습니까? 중동은 바이든을 별로 안 좋아하죠. 괴롭힐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기름 갖고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CPI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아무것도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한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걸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슈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자,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 자정 12시 반이죠. 자, 에브리데이 이제 매주 그죠? 발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자, 원유 재고량 또 휘발유. 그죠? 그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여질지 또 새벽 잠 못 들인 밤이 될 것 같은데 그거 보시면서 오일 투자하시는 분들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일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오일과 관련된 이슈들 매주 그리고 매일매일 좀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매일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인트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쪽에 오늘은 포인트를 잡고 어디로 좀 방향성을 잡아봐야 될지 이 부분 함께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이런 이슈들 함께 풀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지금 크루드 오일의 방향성 편말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사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마수님이 나와주시는 날마다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일단 기술적인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일봉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이해가 상당히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봉 보시면 자,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거래일째 상승 중에 있고요. 그죠? 밑에 보시면 어쨌든 MACD 자체가 매수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각도도 일봉이 이 정도 각도가 시그널이 나와주면은 상승폭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골든 크로스가 계속 나와져 있고 단기 변동 라인 62평선에 말씀드렸죠. 여기 거뜬히 뚫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걸리는 딱 구간이 있어요. 걸리는 구간 여기 위에가 상단이 122평선 구간이에요. 자, 여기 122평선이 딱 $80입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등락률이 0.47. 자, 만약에 새벽에 유가를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나와준다면, 그죠? 뭐 얘네들 올라가는 거 1도 아니잖아요. 1, 2% 올라가는 거, 그죠? 만약에 2%까지 상승을 해준다면 오늘 $80까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자리에 놓여 있어요. 자, 그리고 일봉상은 뭐 거래량이 계속 양이 터져주고 있죠. 현재는 뭐 미장이 아직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지금 유입은 되지 않았으나 만약에 좋은 소식이 이어진다면 계속 오늘도 빨간불에 거래량이 터질 수 있겠다. 그죠? 여기서 누가 봐도 어떠죠? 여기에 음에 대한 매도에 대한 거래량은 터지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일봉상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80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80를 찍었다 또 올라간다고 보면은 또 안 돼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80를 오늘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봉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세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자, 초보자들이 매매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노란 톡에 들어오십시오. 오일 하시는 분들. 그럼 제가 정확히 진입 탑점, 매점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77.90.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죠. 여기서 지지를 한번 해줬고요. 여기서도 지지를 한번 해줬고 여기서도 지지를 한번 해주는 아주 중요한 1차 지지 라인이에요. 자, 근데 또 2차 지지 라인 있죠. 자, $78.00. 여기서 똑같은 어떤 형태를 지금 그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77.90에서 78까지 지지를 해준다면 자, 12시 반에 지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을 사리는 게 좋습니다. 현명한 투자, 보수적인 냉정한 투자만이 이 냉정한 시장은 파생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20틱에서 30틱 정도 수익 내서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하셔서 오늘 일찍 주무시는 거 5일만 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일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5일 분석 함께 해주셨습니다. 분석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함께 봐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는 건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 여쭤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함께 전략들 세워주시면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오일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에 대한 고민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이야기 좀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일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2,00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0.16%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5시 31분경에는 오늘도 2,000달러를 깨지면서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998달러 선을 기록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오일과 관련된 이슈부터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지금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이 기사 보신다면 이 2,000달러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first time in 2 months, 2개월 만에 2,0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예상하셨듯이 지금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면서 3개월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다른 통화 보유자에게 금값이 더 비싸지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TD증권은 CPI 상승으로 지금 금시장에서 대규모 상품 트레이드 어드바이저 CTA 청산이 촉발됐지만 다음 알고리즘 매도 프로그램을 촉발하려면 가격이 온스당 1,950달러 범위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지금 이제는 투자자들은 목요일에 소매 판매 데이터와 금요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에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슈부터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이슈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수님, 어제 골드가 굉장히 급속도로 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00달러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2,000달러 아래로는 좀 내려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좀 시장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자, 이거는 뭐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달러 인덱스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때,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반비례 관계 있죠. 디커플링 관계, 골드하고. 그러니까 골드는 그때까지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유럽장이 열리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2,000을 붕괴하다가 지금은 나좀 더 올라갔는데, 그죠? 자, 어쨌든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 금 또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간단한 이슈 때문에 달러 인덱스만 보고 오늘 매매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그렇게 시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 굉장히 골드 상품 볼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달러 인덱스 움직임 매일매일 좀 살펴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수님의 표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문자사 0082번으로 마수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드와 관련해서 편말 통해서 먼저 방향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수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골드 관련해서 오늘도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주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인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2,005 그래서 2,006 온스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좀 받고 있죠. 그때 아까 유럽장이 열릴 때도 한번 저항을 받았고 또 20시부터 지금까지 그죠? 20시 30분까지 저항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계속 이게 지그재그 아주 전형적인 아주 되게 혼돈스러운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2,005에서 2,006까지 저항을 받아준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한 20대에서 30 정도 내서 오늘 깔끔하게 골드는 투자를 가져가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드는 짧게 뭐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골드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와 관련해서 매도편말 들어주셨습니다. 골드 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혹은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매일매일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이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들어가시면 지금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 같은 경우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방송 끝나고 마선님께서 순차적으로 답변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너무 많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빠르게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를 노란투방 들어오셔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 같은 경우는 마선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시는 그러한 링크인데요.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내일도 굉장히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마선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선님,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별한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PI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지표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떤 내용들 좀 풀어주실 예정일까요? 네네. 자, 일단 뭐 소매 판매, 미국 GDP에서 3분의 1 차지하는 소매 판매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다음 금요일 날 또 제가 목금은 출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PPI 또 생산자 물가지수. 그래서 목금이 상당히 초보자분들이 애매하게는 시향을 알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심축 분석을 해드리고요. 또 그걸로 끝나지 않겠죠. 기술적 분석까지 해서 내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꼭 많이들 참석하셔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에 다시 공지 나갈 테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을 하시면서 굉장히 가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주식시장에 지쳐서 해외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어디서 좀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시작조차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방 들어오셔서요. 마선님께서 목요일마다 진행해주고 계시는 목요일 무료 온라인 특강 꼭 놓치지 말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또 발표가 되니까요. 들어오시면서 수익으로까지 양방향으로 극대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의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올게요.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에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는 골드와 파운드만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과 나스닥, 유로 FX,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0.72% 올라가면서 프리장에서 좀 강보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개장 이후에 오히려 강한 탄력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시 30분경에 17,810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들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 상황을 살펴보고 이슈 또 함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0.40%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78.18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까지 8거래일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11시 02분경에는 78.55달러까지도 올라가 주기는 했지만 개장 직전까지는 살짝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특별한 움직임을 체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골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오늘은 0.20% 밀리고 있습니다. 2,003달러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2,000달러 아래에서의 움직임 잠깐이라도 좀 보여주는 모습 흐름 체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제금리는 살짝 4.297까지 살짝 밀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긴 하지만 골드는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장 직후에 장대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로 FX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0.15%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0731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 직후에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큰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금 좀 파란불을 켜면서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방향 추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1.07340달러까지 올라가주는 모습 흐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유로 FX 흐름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고요. 매매일지도 보고 왔는데요. 이미 좀 맞순이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설날 전에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두 손 가득 좀 선물을 좀 사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우리 맞순이과 함께 하시면서요. 수익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가득가득 좀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 먼저 좀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맞순이 오늘 개장 이후에 나스닥 조금 빨간불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오늘 어떤 쪽으로 좀 방향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도가 맞아요. 매도는 맞고 오늘 대신 상당히 변동폭이 크다고 네.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자, 아직까지는 이제 기업 실적,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여파가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반해서 여러분들 S&P를 좀 보시면서 어떤 잣대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 그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저항 확인하시고 거기서 진입해서 수익을 내실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밀려준다면 어떻게 돼요? 17,760에서 40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대신 자, 매매하는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다 뭐 손절을 짧게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은 스윙으로 손절을 좀 탄력적으로 가져가느냐 그에 답이 있는데 자, 오늘 같은 변동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고점 거의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좀 더 용기를 내서 탄력적으로 좀 손절을 좀 길게 잡고 방향을 수성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이죠. 자, 기초로 지금 보도 어때요? 자, 아까 봤어. 쌍봉이 나오면서 고점이 내리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 캔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힙소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자, 갈 길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 수익 내신 분은 한번 도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 대신 변동폭이 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나스닥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프리장에서 잡아주셨던 전략들대로만 했더라면 지금 몇 분 사이에도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노란 투빵 들어오시게 된다면 그러한 전략들 바로바로 또 노란 투빵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셔서요. 매일매일 이러한 방향성과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스터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특별한 또 강의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강의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 좀 CPI 좀 심층 분석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들 좀 담겨 있을까요? 네. 자, 일단은 뭐 CPI가 이제 심층 분석을 하고 결국 이제 상반기의 증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일단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한테 정확히 알 건 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2024년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까 인사말에 말씀드렸듯이. 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자, 기술적 분석은 단순히 내가 추세를 알았을 때 그게 결국 시향이죠. 요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 자, 이게 정확히 맞아 떨어질 때 차트가 좀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나와서 매매일지를 보여드리잖아요. 그게 저에 대한 증거입니다. 에비던스죠. 그죠? 에비던스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훌륭하신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시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 속담에 뭐가 있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빈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자, 뭘 알아야 혼자 독학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맨날 공부 안 할 겁니까? 자, 때로는 뭐 내가 소소하게 용돈벌이도 해가면서 뭐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문가는 수익도 못 내면서 공부만 강요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도 비빌 언덕이 비빌 수 있는 언덕, 그 언덕을 만나세요. 그게 천명이다.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바로 시작할게요. 네. 자, 뭐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봤듯이 자, 에너지가 상당폭 떨어졌어요. 에너지가. 예, 보시면 이제 풀 오일하고 개솔린 오일.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특히 이제 풀 오일이 거의 14.2% 정도 하락을 해줬고요. 그죠? 하락을 해줬고, 그다음에 개솔린 6.4% 하락을 해줬어요. 자, 나머지는 뭐 푸드, 그다음에 쉘터, 그거는 이제 많이 올랐죠. 자, 근데 올 아이템은 뭐예요?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헤드라인 뭡니까? 자,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포함한 CPI가 헤드라인이에요. 근데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헤드라인을 바라봐요. 근데 연준이 바라보는 건 헤드라인이 아니에요. 코어예요.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뺀 거. 그러니까 시장하고 연준이 생각이 또 달라요. 시장은 어쨌든 좋은 거로 바라보려고 하죠. 그죠? 근데 밑에 보면 이제 요 뺀 거, 요게 이제 코어인데, 자, 요거는 어떻게 코어는 상당히 3.9% 전부다 높게 나왔어요. 자, 근데 왜 지금 헤드라인은 이렇게 높게 나왔느냐?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에너지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3.1% 높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높게 나왔죠.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할까요? 왜 심각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연준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5.5%가 끌어올렸죠. 그건 제가 냉장이고 제 이제 내피셜인데 제 냉장에 제가 하는 거는 연준이 한 일 없어요. 유가가 내려와서 이렇게 착시 현상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위원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파월이 뭐 6개월 동안 상당히 진전이 있었으나 언제든지 한번 또 과거 70년, 80년대 석유 파동 1차, 2차 시기가 있었죠. 자, 그때 세 번의 큰 변곡점이 있었어요. 그죠? 있으면서 폴 볼커가 79년 말, 80년 초에 의장이 되면서 페드 의장이 되면서 어땠습니까? 거의 20%에 가까이 되는 고금리를 철퇴를 때리면서 그것도 금방 인플레이션 식지 않았어요. 4,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 파월은 작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재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고. 그죠? 자, 70년대, 80년대를 다시 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그게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이 CPI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1월 달까지만 해도 유가가 그래도 조금은 안정세로 돌아갔었어요. 왜? 저 셰일 오일 많이 캤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유가를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자, 어쨌든 지금 2월 달 이제 기후적인 변화 안 좋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생산량이 감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좀 이따 12시 반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그 데이터가 또 감소를 더 일으켜 준다면 어떻게 돼요? 자, 다음 달이 걱정이죠. 자, 다음 달 이제 3월 20일인가 제가 FMC 회의가 열리는 걸 좀 알고 있는데, 자, 그 전에 CPI 한번 더 보겠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100%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또 2개월 연속 상승을 해준다면 파월은 머리 되게 아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유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에너지를 바라보면서 상당히 석연치 않다. 그러면서 자, 이제는 어떤 변곡점에 지금 와 서 있는 게 아니냐. 자, 역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 지금 어닝 시즌 기업 실적을 발표 안 하는 지금 달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닷컴 버블하고도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보면서 CPI를 바라보면서 오늘 변동은 상당히 크겠지만 어떻게 됐든 어떤 상승에 대한 거를 조금 반납하면서
변곡점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라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강의 때 다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되게 딥스합니다. 되게 디테일하니까 또 관심을 또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은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헤드라인 지표만 또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또 떨어지게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또 내일 진행하게 해주실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마수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략과 함께 심층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는데요. 일단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쌍봉 출현은 우하향 시그널로 지금 다만 좀 120일 이평선 등 장기 이평선이 아직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매매할 것이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이어서 5일입니다. MACD도 매수 시그널이고 골든크로스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새벽에 발표될 재고량에 따라서 120일 이평선 80달러 도달 가능하다라고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시각 바라봐 주셨고요. 달러 인덱스 확인해가면서 거래할 것이라고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여러 가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